두만강 중류의 한 시골 마을에 장이 열렸습니다. 북한의 함경북도와 맞닿은 중국 땅인데요. 어릴 적 보았던 우리 시골 장터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왠지 낯설지 않은 얼굴들이 눈에 띕니다. 100년 전 이 땅에 들어온 우리 성을 가지고 우리말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예. 왜 한국 가고 싶으세요? 우리 제 조선적인 게 조선 나라나 좀 디뎌볼까 가놀다 오자고. 그래서 놀다 오고 싶으세요? 예. 마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중국과 한반도를 이어주던 다리가 있습니다. 가운데가 끊어져서 지금은 건너지 못합니다. 일본군들이 이 다리를 철수하여 나가면서 이 다리를 홍군들이 못 들어오게 하느라고 이 다리를 꺼내버린 거예요. 민족의 이상과 분단의 아픔이 그대로 남아있는 조중 국경 지역. 하지만 그곳엔 통일의 꿈도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을 출발한 지 1시간. 비행기에서 내린 곳은 중국 동북 삼성의 관문인 대련입니다. 짐꾸러미를 가득 든 우리는 한반도와 중국의 접경 지역을 답사하러 모인 아리랑 국제평화재단의 대학생 봉사단입니다. 이곳에서 7박 8일 동안의 조중 국경 답사가 시작됐습니다. 대련에서 4시간 남짓 차를 달려 도착한 곳은 한반도와 맞닿아 있는 중국의 서쪽 끝 단동입니다. 단동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의 신우주와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중국 간의 교역이 가장 활발한 곳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단동을 통한 남한과 북한의 교역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동은 또 북한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서 남한은 물론이고 세계인의 눈이 쏠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단동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인 해운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회사는 7년 전 단동에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여객과 화물 운송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생산된 의류 제품과 광물을 남한으로 수송하는 일을 한다는데요. 단동은 북한과 인접해 있고 남한에서도 가까운 거리여서 남북한 사이의 교역량이 제일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북한 전 지역에서 주로 평양 지역에서 인문가공하는 이제 규모가 의류, 봉제가 약 1,000만 벌 정도. 그 중에서 약 700만 벌 정도가 단동 경유해서 이제 한국으로 갑니다. 북한의 광물도 한 해에 15만 톤이 이곳 단동을 통해 남한으로 수출됩니다. 이렇게 단동을 거친 남과 북의 거래량은 개성의 직접 거래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북한을 상대로 사업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남북 정세에 민감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단동의 한국인 사업가들에게 북한의 개방과 남북 관계의 발전은 회사의 이익과 직결된 아주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우리야 뭐 좀 남북 관계가 잘 되면 좋죠. 잘 되길 바랄 뿐이지. 그래야지 우리 물량도 많이 늘고 또 무역도 활발해지고 다 같이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이런 활동을 하는 한국 기업인이 많아지면서 단동엔 한인 사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단동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은 3,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중 대부분은 북한이나 중국과 무역을 하는 기업인들입니다. 이 국제무역의 수지 속에서 북한이 프로테이지를 본다면 북한이 전 세계의 무역량 속에 중국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약 90%를 보고 있고 90% 속에서 단동이 약 한 70%에서 80%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역의 품목 내용 등을 본다면 광물, 석탄이나 무슨 뭐 이런 광물, 그다음에 농수산물 이런 것 등이 단동에서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죠.
또 관광철이면 한 달 평균 4~5천 명의 한국인 관광객들이 단동을 찾아온다는데요. 이렇게 한국의 기업인들과 관광객들이 모여들다 보니 이들을 상대로 한 서비스 업종도 성황입니다. 이제는 한인 사회가 단동 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거죠. 하지만 막연한 기대만으로 단동에 왔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특히 북한을 상대로 하는 사업은 아직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북한 여기 옆에 같이 붙어 있고 북한의 물품을 뭐 사다가 한국에 가서 팔면은 큰 돈이나 뭐 버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해가지고 예, 단동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그건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북한 무역이라는 것이 북쪽에서는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슨 합작회사를 설립한다,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것이 성공리에 끝나면 다행이지만 현상 유지지만 그게 잘못되면 자기들이 문책을 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 기업이 단동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92년 한중수교 이후부터입니다. 단동에 교회 지역이 있는 이 섬유회사도 문을 연 지 13년이나 됐습니다. 처음 단동에 진출한 업체들은 이 회사처럼 주로 제조업체였다는데요. 중국의 임금이 한국보다 싸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사업이 잘 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 모양입니다. 현재 저희들 아이템 가지고는 경쟁력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내수 침투하는 거는 한 7, 8년 전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내수 우리 기업에 비해서는 전량을 투입을 해서 내수 시장에 침투를 했는데 지금 중국 사람들 다 뺏겨버렸어요. 뺏긴 이유는 뭐 가격 경쟁력이 안 되는 거죠. 북한의 노동력을 쓸 수도 있지만 그건 역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직까지는 북조선하고 직접 거래를 안 해보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듣는 바에 의하면 상당히 리스크를 안고 넘어가니까 불안하죠. 이곳에 공장을 차릴 땐 북한의 경제 개방을 기대했다는데요. 언제 문이 활짝 열릴지 현실은 더디기만 합니다. 북한과 무역을 하는 기업인 가운데는 조선족 동포가 많습니다. 언어와 문화 면에서 한족들보다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이죠. 네, 아이고 이거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만난 한현옥 사장은 북한과 합작해서 옷감과 약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지난 91년 사업을 시작해 지금은 북한에 공장까지 두고 있습니다. 이거 설비 다 내가 연 거거든요. 예. 이거 다 우리 제품. 이거 다 우리 북한에서 생산한 제품은 중국과 남한, 일본에까지 판매된다고 합니다. 여기 일본에 나가 여기 얇게 나가가지고 이제 이제 제일 고급 조끼 같은 거, 조끼 뭐 이런 거 고급 그런 거 만들어요. 뭐 북한에 다 나갔던 거예요. 처음엔 북한의 광물과 수산물을 남한에 수출하는 중개 무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북한과 남한 양쪽에 두터운 친분을 쌓게 됐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게 친구가 재산입니다. 예, 친구가 많아야 재산이 불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쪽에도 제가 무역을 많이 해요. 우리 중간에 조선족들이 많이 이렇게 중간 무역을 해서 삼자 계약하고 실용장 열고 이렇게 물자 주고 돈 주고 이렇게 해요. 한 사장처럼 단동에 사는 많은 조선족들은 무역뿐만 아니라 남과 북의 민간 교류 사업을 연결해주는 창구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에 대한 관심도 남다릅니다. 저도 조선족이니까 남북이 하루속히 발전이 돼가지고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도 한국 가도 좋고 조선 가도 좋고 모든 것이 뭐 제재 어떤 데는 좀 제재받는 게 있어요. 우리 조선족도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러면 무역도 더 잘 될 거 아닙니까? 잘 되고 돈도 뭐. 단동에서 빠질 수 없는 곳, 바로 한반도와 중국을 가르는 압록강입니다. 강변은 관광객들로 북적거리는데요. 한 달 평균 5천 명이 압록강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북한을 가까이서 볼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북한과 관련된 이런저런 상품도 많습니다. 我们没有必要买两个，只要一个，只要一个。 차에서 내리기가 바쁘게 한 중국인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移民局是什么？就朝鲜当兵的，当兵的。朝鲜解放军，咱们都是接触哈。 돈을 주면 북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 북한 군인들을 소개해주겠대요. 북한 군인. 朝鲜移民军呢，管咱们要烟。 하지만 우리와 동행한 현지 조선족 기자의 말로는 이런 중국인을 따라갔다가 허탕을 치기 일쑤라고 합니다. 북한을 보고 싶어하는 남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곳 장사꾼들은 돈벌이에 이용하나 봅니다. 이 또한 분단의 아픔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동과 신의주 사이에는 두 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두 나라 사람들이 오가는 철교와 그 옆에 한국 전쟁 때 끊어져 버린 단교입니다. 단교엔 돈을 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리의 원래 이름은 창성교인데요. 일제강점기인 1943년에 건설됐습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난 1950년 8월과 9월, 미군이 신의주를 공격하면서 다리에도 폭격을 가했다는데요. 크게 부서진 채로 1년을 버티던 다리는 이듬해 지금의 모습처럼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그 뒤 단교라는 이름이 붙여진 채 전쟁과 분단의 상징으로 남게 된 거죠. 단교 아래 선착장에서 보트를 빌려 탔습니다. 강을 거슬러 올라가니 이성계가 말머리를 돌렸다는 위화도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뱃머리를 돌려 신의주 쪽으로 향했습니다. 신의주 쪽에서 올려다본 단교의 모습은 더 가슴 아파 보였습니다. 강 기슭에는 어선과 화물선으로 보이는 배들이 정박해 있습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보다 더 잘 살았다는 신의주는 30년 전에 오래된 사진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도 손을 흔들며 반겨주는 북한 주민들이 너무나 고맙고 정겹습니다. 소총을 맨 군인들도 저렇게 정겨운데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다시 단동으로 배를 돌려야 했습니다. 북중 무역의 중심지인 만큼 단동에는 2천여 명의 북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북한 상점과 식당도 쉽게 눈에 띕니다. 남한 식당의 바로 옆에 북한 식당이 자리 잡은 모습도 재밌습니다. 우리는 남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엔 북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단동시에 있는 조선족 대표들과의 만찬이었는데요. 중국과 북한, 남한의 형제 자매들이 다 함께 모인 자리가 됐습니다. 단동 조선족 문화교류 협의회 발전을 위하여. 중한 수교 이후 지금 우리 중국의 조선족들은 눈이 탁 킨 거예요. 아, 우리는 평양만 우리 고향이고 우리 종이고 이런 줄 알았더니 진짜 이거 세계가 이렇구나. 한국이 있구나. 오늘 이 자리가 지금 평양에서 운영하는 이 청류관이라는 식당인데 이는 남과 북 그리고 중국의 련영성, 흑령강성, 길림성 이렇게 우리 동포들이 모이는 이런 잔치날이 됐어요. 공무원이라고 부르는 식당 여직원들은 대부분 직업교육을 받으러 온 실습생들이라는데요. 우리와 비슷한 또래들이었습니다. 여기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1년 됐어요. 1년이요? 그럼 여기서 계속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돌아가세요? 3년 있다가. 아, 3년 있다가 돌아가세요? 그럼 여기 오실 때요, 되게 오고 싶어 하는 분이 많지 않아요? 우리 상업대학 검사하고 실습으로 나옵니다. 아, 그럼 실습 기간이 3년? 네, 실습 3년.
식사 후엔 노래가 시작되면서 흥이 오릅니다. 조금 어색했던 분위기도 슬슬 녹아내립니다. 중국 땅 단동의 북한 식당에서 그날 저녁만큼은 통일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단동에서 한나절 넘게 차를 달려 도착한 곳은 길림성이 시작되는 통화역입니다. 승강장엔 우리를 태울 기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두산으로 향하는 야간 열차입니다. 비좁은 침대 칸에 짐을 풀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앞으로 7시간이나 더 가야 한다는데요. 허기진 배를 채우느라 다들 정신이 없습니다. 계란도 넣었어요. 단동에서 보낸 지난 이틀, 먼 길을 돌아서 북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백두산 너머의 북녘 땅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다시 또 차를 타고 얼마를 달렸을까요? 차창 밖으로 멀리 백두산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중국에서는 장백산이라고 부르는 백두산은 한 해 5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다고 합니다. 이 중 80%를 중국인 관광객이 차지한다는데요. 지난 2004년 중국 정부가 백두산을 중국의 10대 명산으로 지정한 뒤부터 그 수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백두산 꼭대기는 워낙 날씨 변화가 심해서 웬만해선 천지를 보기가 어렵다는데요. 오늘은 날씨가 맑아서 예감이 좋습니다. 산길을 따라 무릎 높이의 눈밭이 이어집니다. 초여름이 돼야 이 눈이 녹는다고 합니다. 한 겹 한 겹 모습을 드러내는 백두산의 겨울은 그야말로 한 폭의 수묵화였습니다. 장백폭포에서부턴 가파른 계단이 까마득히 이어집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고비라는데요. 다들 벌써부터 다리가 아픈 모양입니다. 드디어 정상에 올랐습니다. 얼어붙은 천지는 하얀 벌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 멀리 우뚝 솟은 봉우리들이 바로 북한 땅입니다. 한반도의 지붕을 부둥켜 안고픈 뜨거운 가슴은 국경선도 가로막지 못합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이 막상 올라와 보니까 너무나 뿌듯하고, 비록 제가 북한 땅을 밟지는 못했지만 진짜 여기 가서 이제 북한을 너무 볼 수 있다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저한테 너무 기쁘고 정말 오기 잘했다는 생각이 너무 드네요. 우리나라 영산이지만 중국 땅으로 올라와서 좀 슬프긴 한데요. 진짜 올라오면 가슴이 벅찰 정도로 너무 좋아요. 지금 진짜 너무 감동 먹었어요. 이 아름다운 광경에. 백두산은 전체 면적의 40%가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속한 백두산은 연변 자치주에서 관할해 왔는데요. 지난 2005년 중국 정부는 연변의 백두산 관할권을 길림성 정부로 넘겨버렸다고 합니다. 또 유네스코의 장백산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자연유산 등재를 신청해 놨다는데요. 백두산이라는 이름이 세계 지도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수도격인 연길시는
백두산에서 자동차로 5시간 정도의 거리입니다. 도착했을 땐 날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연길의 밤거리는 한국의 어느 대도시 못지않게 화려했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연변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중국의 조선족은 대략 200만 명인데요. 이 가운데 83만 명이 연변 자치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연변은 행정구역상 길림성에 포함돼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1952년부터 연변 조선족들에게 자치권을 주고 있습니다. 거리의 표지판이나 상점 간판에도 한글과 한자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조선족이 주인인 지역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제 개방과 한중 수교 이후에 이곳 조선족 사회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연길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조선족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집안은 아주 넓고 깨끗했습니다. 집 주인인 김혜숙 씨 부부가 4년 동안 한국에 가서 번 돈으로 장만한 집입니다. 김 씨의 남편은 지금도 6년째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좀 바쁘죠. 우리 아저씨는 왜냐하면 한국 가서 이 현장 일을 있잖아요. 오야지질했어요. 한국에서의 말하면 그 현장에서 그 계단 있잖아요. 그거 맡아서 하다니까 조금 한 3년 정도는 남보다는 남 밑에서 하기보다는 좀 그래도 배는 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정도는 지금 싸갖고 있는데 다시 재입국해서 나가니까나 이 정도로 싸서 갖고 지금 생활하고 있는. 김 씨가 남편보다 먼저 중국으로 돌아온 건 아들의 교육 문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초중 때는 공부 괜찮게 했는데 4년 동안 부모하고 떨어지니까 사춘기 때라 친구 잘 못 지내갖고 그래서 난도 원래 아저씨하고 그 해 5월달 현장 끝나면 같이 오려고 했는데 이 아가 잘못돼가기 때문에 나 자꾸 언니가 들어오라 해서 지금은 남편이 보내오는 돈으로 김 씨의 아들은 학원을 다니면서 의과대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김 씨의 코리안 드림은 성공한 셈입니다. 한 1년 정도 처음에는 가서 고생 많이 했어요. 먹는 고생에 자고는 무슨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또 나중에는 또 이렇게 살고 보니까 주변에 친척들이거나 친구들이나 보면은 그래도 갔다 오면 좋겠다 그 마음이죠. 그래도 요즘에는 좀 우리 처음에 갈 때보다는 고생한다 해도 좀 낯선 것 같아. 아주머니께서는 국적을 한국인으로 등록하시고 한국에서 사실 생각은 없으세요? 글쎄요, 그거는 고향은 여기고 민족은 거기니까나. 그래도 한국 쪽에 가면은 중국이 그렇고 여기 오면은 한국이 또 그렇고 중국하고 남한하고 축구 시합하면 어디 응원하세요? 그래도 중국 응원하지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김 씨의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언니 김인숙 씨도 한국에서 3년 동안 일을 했다는데요. 동생처럼 많은 돈을 벌진 못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살림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언니는 뭐야? 힘들어도 조금 그래도 돈 버는 데는 중국보다 좀 아직까지는 좀 낫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또 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있으신가요? 있죠, 당연히 있죠. 중국의 조선족들이 왜 그렇게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많이 이렇게 밖에 나가시고 그래서 그런 건가요? 여기 중국 사람들이 그래요. 너네 조선족들은 그래도 한국에 나가서 돈 벌고 와서 그래도 잘 살고 괜찮다 이러면 이런 거 부러워할 때는 우리 조선족들도 괜찮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 김 씨 자매처럼 연변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조선족은 한중 수교 이후로 13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북경이나 상해와 같은 중국의 다른 대도시로 떠난 사람도 4만 명에 이릅니다.
특히 젊은 층이 많이 떠나다 보니 출생률이 떨어져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의 소수민족이 자치권을 가지려면 해당 지역 인구의 25%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데요. 연변의 조선족 인구 비율은 자치주로 지정되던 해 60%에서 지금은 37%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연변 조선족들의 자치권도 유지되기가 힘들 거라고 합니다. 조선족들의 집거지 이탈 현상은 도시보단 농촌에서 두드러져 보였습니다. 두만강 중류의 시골 마을인 양수진에 가봤습니다. 마을 어귀로 들어서자 귀에 익은 말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일인가 가봤더니 돼지고기를 파는 중국인 노점상입니다.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이렇게 한국말을 녹음해놓고 장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다 모여라 한국말. 네. 한국말. 한국화. 선원을 모집한다는 한글 간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마을길로 들어서자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어릴 적 보았던 우리 시골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 마을은 조선족들이 정착해서 만든 자연부락인데요. 주민 대부분이 쌀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만난 조선족 할머니를 졸라 집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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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운 지방이어서인지 부엌과 아궁이가 방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돌바닥과 천장에 걸린 메주는 우리 전통 생활 방식 그대로입니다. 할아버지 이쪽으로 오세요.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분이서 살고 계셨는데요. 남편인 김명산 할아버지의 부모님이 1930년대 초에 부산에서 건너와 이곳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저기서 부산에서 왔다. 다 그 아버지 엄마 다 남도선에서 아, 언제 여기 남도선 5년 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만두 이제 옛날에 이 만두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랬죠. 예. 이 만두가 농사가 잘 된다고 해서 그래 그때 요래였군요. 한때 이 마을엔 840가구가 살았다는데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고 800가구 정도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떠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조선족들이고 새로 들어온 한족들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답니다. 지금 현재는 한족들이 이게 많이 오다 나니까는 어디서 왔는가 호흡는 한족들이 많습니다. 아, 한족들이 많고. 예, 저 쌍동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다 와서 지금 이게 조선족들은 밥도 다 양벌에 다 내놓고 그 사람들이 와준단 말입니다. 한족이나 젊은 사람들은 다 예, 이런 회사 가거나 그다음에 무슨 어느 시내 가서 예, 이런 부업하거나 외국 가거나 이런 일 하고 그다음에 이 중국의 어느 회사에 저 우리 이제 그런 데 가거나 일하고 이런가 이 대부분 이게 그래서 일 못한 사람들이나 예 그래서 나 먹은 분들이 있고. 가족 사진 딱 찍은 거. 자식들이 대도시로 나가서 정착한 이후에 부모가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몇 살 때 돌아가셨는데? 92에 돌아가셨어요. 하고 그다음에 또 자식 따라가는 것도 있고 예, 오래 든 분들은 여기 오래 분들은 있긴 있어도 자식 따라가거나 그저 이런 게 일부러 이주는 않고. 예, 이주 자식 따라가거나 예, 그래서 우리 나또래는 예, 자식 따라가거나 이런 분들 많습니다. 김씨 할아버지의 아들도 7년 전에 상해로 떠나 한국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농사를 짓지 않고 아들이 보내주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데요.
김씨 할아버지 부부도 언제 마을을 떠나게 될지 모릅니다. 조선족 사회가 정말 위기를 맞고 있는 걸까요? 조선족 사회의 변화에 대해 학계에서도 오래전부터 깊은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연변대학의 김강일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역시 연변 조선족 집거지의 위기였습니다. 집거지 해체라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그래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냐? 이 문제가 최근 5년여간의 그 조선족 사회의 한 개 주요 이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래 어떤 분들은 우리 집거지를 다시 구축하자. 어떤 분들은 조선족 타운을 만들자. 또 어떤 분들은 교육을 어떻게 신장하자 등등 대안을 많이 제기한 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안들이 지금 현실성이 얼마나 크냐. 만일 현실성이 별로 없다. 우리가 대안을 이런 거 찾아 못 낸다 하면은 조선족 사회가 위기에 빠진 건 틀림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나 대도시로 나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만은 않았습니다. 돈벌이 수단을 전혀 모르고 살았던 조선족이 이제 불과 10여 년이라는 이런 시간 내에 그 한국, 일본이 이런 선진적인 생산 과정에 투입되면서 그 기술, 문화를 배웠다는 이것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 다 돌아 들어온다 하면은 물론 이 조선족 사회는 그 발전할 수 있는 큰 문화적인 기반하고 동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변의 조선족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반도와 접해 있는 지리적인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생각이었습니다. 변경 지역이라는 이점을 활용해서 투자를 이끌어내면 떠나는 조선족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북한의 개방과 한반도의 통일이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족은 우리 한민족이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을 우리가 지지해 나서야 된다. 여기보다도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한반도 통일에 더 개입해야 한다고. 연길 시내에서 자동차로 20분 거리에 용정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간도 땅을 개척하고 지켜온 중국 조선족의 역사가 이곳 용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용정이라는 지명이 유래된 용둘의 우물이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문화 대혁명 때 훼손됐다가 지금은 아담한 공원으로 복원된 거라고 합니다. 1921년에 세워진 대성중학교는 용정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용정중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옛 대성중학교의 건물은 역사기념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간도의 털을 잡은 것은 19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보였던 용정은 우리 민족의 개척지였습니다. 일찍 1877년 한복 효령 사람인 장인석, 박윤은 등이 14호의 남녀로서를 거느리고 와서 해랑강과 육도하의 합수목의 마을을 앉혔고 1886년 좌우 우물을 발견하여서부터는 이것을 영들이란 영자와 우물 정자를 합쳐서 영정촌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영들의 우물 주위에는 수많은 조선족 이주민들이 모여들었는데요. 그 가운데는 항일운동가들과 민족교육가들도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주는 일제강점기에 이뤄졌습니다. 식민지 수탈에 쫓겨온 조선인들은 용정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거지를 형성했는데요. 자연스럽게 항일운동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민족 정신을 지키기 위해 이곳 대성중학교를 비롯한 많은 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때 세워진 6개의 학교가 지금의 용정중학교로 통합됐습니다. 영종은 또한 민족교육운동의 발상지였습니다. 조선족의 민족교육은 신속히 발전되어 항일 무장투쟁을 이끌어 나갈 많은 독립투사들을 배양하였습니다. 우리는 민족의 역사를 지키고 있는 용정중학교에 고마운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지금 기부하는 거예요? 네. 얼마 기부했어요? 저는 22엔 기부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부했어요? 이제 그 영종중학교의 그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그 항일 투쟁을 해왔던 그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거쳐가셨다는 게 참 제가 뿌듯하고요. 비록 중국 땅에 있지만 우리 민족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작은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보람을 가지면서 이렇게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많은. 용정 시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명동마을에 윤동주 시인의 생가가 있습니다. 시인이 태어난 아담한 기와집이 깨끗하게 보존돼 있습니다. 이곳에서 윤동주 시인은 훗날 자신의 시가 됐던 하늘과 바람과 별을 보고 자랐을 겁니다. 그 시인으로서의 그 감각이 굉장히 많았지만 이 동네의 그 별에 대한 소재가 그분의 어떤 신선한 충격을 잘 보존된 생가를 보니 별을 해는 마음으로 민족의 운명을 노래했던 아픔이 아직도 조선족들에게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시인의 생가가 있는 명동마을은 조선족 최초의 소학교인 명동학교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윤동주 시인과 함께 명동학교를 다녔던 동문들이 칠판에 익살스럽게 설명돼 있습니다. 용정 시내를 굽어보는 비암산에 올랐습니다. 한 그루 소나무가 드넓은 만주 벌판과 해란강을 내려다봅니다. 원래 이곳엔 아름드리 소나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본군에 의해 말라 죽은 뒤 지난 2003년에 지금의 소나무가 심어졌다고 합니다. 고향 산천을 떠나와 간도 땅을 개척하고 일제에 맞서 싸웠던 이름 없는 선구자들의 역사를 비암산은 말없이 굽어보고 있었습니다. 구불구불 시골길을 달려 두레마을이란 곳에 도착했습니다. 연변의 조선족들과 한국 두레교회가 조성한 농촌 생태마을입니다. 오늘 이곳에 조선족 장학생들의 캠프가 열린다고 해서 직접 만나러 왔습니다. 가자, 언제 갈까? 캠프엔 중국 동북 삼성의 조선족 학생 70여 명이 모여 있는데요. 우리로 치면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캠프장에 도착했을 땐 입소식이 열리던 참이었습니다. 중국 전남대학과 그리고 조선대학에서 온 대학생 여러분입니다. 우리 중덕이 인사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 오늘 이 모임 소식을 듣고 저희 학생들이 좀 인사도 하고 추후에 서로 좀 교류를 맺는 그런 단초를 만들기 위해서 왔습니다. 책에서만 쭉 보고 그래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조선족 학생들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좀 한국에서 좀 많이 알지 말고. 한국 쪽에서는요, 지금 중국 조선족이 한국 와서 무슨 나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와서는 중국 조선족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럼 중국 조선족이 한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
한국에서 교포 말하면 중국 교포, 러시아 교포, 일본 교포, 미국 교포. 근데 이제 TVS랑 이제 나올 때는 미국 교포랑 하면 이제 좀 우러러 보는 그런 기분이 있고 중국 교포랑 하면 완전히 좀 아래층으로 가는 그런 기분이 많습니다. TV에서 그 한국 TV에서 직접 봤거든요. 우리가 그 이전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 날아갔던 것처럼 여기 있는 조선족들 역시나 내 아버지의 땅, 내 할아버지의 땅에 가서 거기에 가서 뭔가를 느껴보겠다 가는 것보다는 어떤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가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의 논리, 자본의 논리로 가다 보면 이렇게 안 좋은 모습도 있고 좋은 감동적인 그런 훈훈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우리 대학생들이고 뭔가 나름대로 대학까지 다녔다면 고등교육을 받고 했다 한다면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풀어나갈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해보는 것이 더 맞지.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쪽도 알고 이쪽도 알아야 되나요? 한국에서 우리 같은 민족으로서 우리 조선민족, 중국인 조선민족들은 대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가? 어떤 것을 우리한테서 바라고 있는가? 그냥 이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민족의 정신을 이어가면서 이렇게 훌륭한 젊은 인재들을 양성하고 이 땅을 지켜나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우리는 유태인들과 비교해서 말하면 다이아스포라이기 때문에 중국 땅에 뿌리 내렸기 때문에 중국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렇지만 조선족이란 거 잊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선족하고 한국의 동포들이 서로 이렇게 헐뜯고 이러면 나쁘지 않을까? 다 같이 발전해서 다 같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다 같이 우리 동북에서 조선족 위상을 높게 세워서 그래요. 우리는 서로에 대해 너무나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긴 세월을 함께 이겨왔던 선조들의 역사가 있듯이 우리 앞엔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가 놓여 있겠죠. 압록강의 서쪽 끝, 단동에서 출발한 조중 국경 답사는 이제 동쪽 끝인 도문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단동이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신의주와 마주하고 있다면 도문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함경북도 남양과 맞대고 있습니다. 두만강변에도 관광객들이 많았습니다. 이곳 역시 북한의 기념품을 파는 상점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는 도문과 북한의 남양을 이어줍니다. 분홍색 상판까지가 중국이고 그 뒤부터가 북한입니다. 중국 경비병의 인솔을 따라 다리를 건넙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북한이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입니다. 국경선 때문에 더 이상 가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피를 나눈 동포인데 같은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인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 두고도 만날 수 없습니다. 다시 도문을 찾아올 땐 저 다리를 건널 수 있을까요? 두 개의 강줄기를 따라 펼쳐진 조중 국경엔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그곳엔 헤어져 있던 한 민족의 새로운 만남이 있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서로를 필요로 하는 치열한 삶이 있었습니다. 이산과 분단, 그 역사를 담고서 굽이쳐 흐르는 강물. 저 강물의 종착지는 어떤 모습일까요?